저희 지구농부시장 이야기를 하려면은 2020년으로 걸어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그해 여름에 7월, 8월달 2달 동안 비가 왔어요. 그 엄청난 장마를 겪고 나서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가 어떤 농사를 지을 건가에 대해서 좀 진지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거든요. 우리가 지구를 위해서 농사 짓는다는 것이 어떤 건지 서로의 경험으로부터 배우는 포럼도 열고, 지구농을 실천하고 있는 농부들의 그런 현장을 같이 찾아가는 그런 필드 트립도 진행하고 이러면서 지구농구 프로젝트를 2021년부터 올해까지 3년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보리수 열매하고요, 토종 완두콩 2종류, 상추 2종류, 그리고 파드등나물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밭을 이제 기계로 갈지 않고 비닐이나 어떤 화학비료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고 풀을 이용한 그런 농사를 짓고 있어요. 밭에는 작물뿐만 아니라 다양한 풀도 함께 자라고 있고, 그 풀 주변에서 살아가는 여러 가지 곤충들, 동물들도 같이 어우러져서 지내는 그런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사실은 농사에서 이제 풀을 대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작물의 성장을 방해하기도 하고 해서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저희는 좀 시각을 달리해서 풀에게 도움을 받고 있다. 풀 뿌리에서 활동하는 미생물이나 아니면 풀을 베어서 땅에 덮었을 때 어떤 수분 보호라든지 토양 보호라든지 그런 기능들을 봤을 때 풀이 있어도 좋겠다 생각이 바뀌었고, 그리고 풀이 또 다양한 풀들이 밭에 있을 때 되게 막 작은 풀꽃들이 필 때 아름다운 또 초록빛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점에서 저는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농장에서는 이제 3가지 농사를 조금 불편한 방식으로 하는데, 하나는 이제 화학 비료를 안 쓰고 농약을 안 치고 식물 잡초라든가 식물 성장을 막 과성장하게 하는 검은 비닐 멀칭을 안 쓰는 산무 농법으로 농사하고 있습니다. 철을 벗어난 것들은 어떻게 보면 에너지와 그만큼 소요되는 불편함들이 좀 있을 텐데요. 생으로 먹을 수 있는 자연 감자, 홍연 감자, 그다음에 이제 토종 자주 감자가 있고요. 이 자주 감자는 고소하고, 홍감자는 카스테라 감자였고 약간 퍼슬하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두백하고, 남작하는 농가가 별로 없는데요. 씨를 매년 구해가지고 재배하고 있습니다. 사실 감자는 대표적으로 하지에 출하되는 생산 채소예요. 그런 의미에서 가장 뜨거운 날 뜨거운 감자를 여러분들에게 또 추천하고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건 뭐예요? 얘는 파프리카. 파프리카 판매 안 하세요? 아, 얘는 500원. 아, 네.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토양과 지구의 회복에 이제 중점을 둔 재생 유기 농업에 관심이 있고요. 보존 농업, 마켓 가드닝 다양하게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켓 가드닝으로 기른 채소들 가져왔고, 유기 농업의 가치 중에 종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또 다양한 채소들, 품종들 기르면서 또 채종할 건 채종하고 그러면서 농사 짓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유기농업을 시작한 학교예요. 비료를 쓰지 않고, 그다음에 비닐, 또 저희는 최대한 쓰지 않고, 그다음에 퇴비는 저희가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어요. 사실 저도 처음에 농사를 하고자 할 때, 또 특히 청년들한테는 지원해주는 게 약간 스마트팜 이런 쪽이 많잖아요. 그런 쪽으로도 사실 처음엔 공부를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가 또 저희 풀무학교를 알게 되고, 이 동네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좀 이게 사람들이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고, 그런 점들이 또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스마트팜 같은 걸 하다 보면은 경제적으로 잘 사는 부분만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사람들과 약간 화목하게 지내고 그런 삶이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저는 그런 점에 약간 감동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여기 지구농부시장에 나오시는 분들은 농사를 대규모로 짓는 분들은 아니세요. 지구를 지키기 위한 농법을 먼저 연구하신 분들이 여기 나오신 다른 지구농부님들과 그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가 있거든요. 그런 지구농부 토크도 같이 진행됐었습니다.
여기 나오는데 어디 나오나요? 제가 하는 농법은 편하게 말하면 자연농법이라고 부르는데 석유를 쓰지 않는 것, 기계도 쓰지 않고 화학비료, 화학농약 같은 것도 쓰지 않고, 그러니까 거의 전통 농법에 가깝습니다. 처음에는 유기농법으로 하고 싶다라는 생각만 막연하게 하고 농사를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농사를 짓다 보니까 유기농법만 해가지고는 이게 먹고 살 수 없겠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를 계속 파고 들어가 보니까 석유를 안 써야 된다. 안 써야 내가 먹고 살 수 있다. 매년 농사 짓다 보면은 계속 기후도 바뀌고 작물의 상황도 바뀌고 제 몸의 상황도 바뀌고 가족들의 상황도 바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년 느끼는 게 다른데 최근에 느끼는 것들은 자식처럼 키웠다 이 말을 하잖아요. 되게 고루하고 진부한 말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말밖에 이 농사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이게 살아있는 생명이다 보니까 지극한 정성으로, 그리고 거기에 반응하는 거, 그걸 보는 거죠. 뭐. 토종 눈빨개 감자라는 감자예요. 이렇게 감자 눈이 빨갑니다. 이 감자가 제가 계속 재배를 하고 있는데 올해는 많이 작아요. 똑같은 방법으로 했는데 어느 순간 제가 낙엽을 부어야 될 때 낙엽을 붓지 않았더니 이제 크기는 줄고 애들이 단단하고 이런 맛이 강해지더라고요. 품종도 땅도 시기도 다 똑같이 했는데도 어느 순간에 내 마음 하나가 되게 큰 결과로 다가오는구나. 재밌는 작물입니다. 모멀칭, 무경운 시험포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올해 그 퍼머컬처 밭을 조성할 예정이에요. 올 가을쯤에. 그렇게 해서 차츰 조금씩 그 자연농과 지구농부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드리면 맞을 것 같아요. 농부들이야말로 기후위기의 어떤 최전선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기후변화가 진짜 피부에 바로 와닿거든요. 비가 많이 오고 날이 덥고 그 기후가 변화하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직업 특성상. 제가 원래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제 기농한 케이스거든요. 어릴 때 부모님이 농사를 짓고 도와줬는데 또 기농에서 보니까 또 다르더라고요. 생각보다 농약을 많이 사용하고 제초제도 많이 사용하고 비료도 많이 주고,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그 농약을 다루는 농부들이 제일 취약하더라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제가 많이 노출되니까 좀 그게 싫어서 좀 줄여보자 하는 생각으로서 농사를 시작했고요. 가축분 퇴비를 쓰지 않겠다, 화학 비료를 쓰지 않겠다, 화학 농약을 쓰지 않겠다. 일단은 쉽지 않다. 하다 보니까 뭐 마음대로 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요. 근데 환경도 다르고 경험도 없다 보니까 실패도 많이 하고 이러니까 좀 힘든 것도 있고, 주변에 편견도 있고요. 주변 농부님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뭐 양이 안 나온다, 뭐 어떻다, 그런 점에서도 힘들고, 이제 일반 소비자들이 원하는 기준에선 품질 좋은 거는 크고 모양도 이쁘고 그런 거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제가 하는 방식으로 하면 좀 모양도 좀 덜 이쁘고 크기도 작고 이런 게 많이 나오니까 그런 이제 소비자의 간격도 줄여가는 부분에서 좀 힘든 점도 있었죠. 취업을 처음 고민할 때 어떻게 하면 내가 자립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많이 했고, 그러면서 좀 자립하는 삶을 찾아서 기농을 했고, 기농에서 농사를 짓다 보니까 농사도 많은 에너지를 쓰고 의존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줄일까 고민하다가 이제 자연농을 만나게 됐습니다. 자연농이란 방법은 트랙터로 이제 땅을 갈지 않고 외부에 거름이나 퇴비를 넣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풀과 벌레를 적으로 여기지 않는 그런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사람의 개입을 좀 최소화하는 방법이다 보니까 작물을 좀 강하게 키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크기가 작고 약간 좀 상품성은 떨어지지만 그 안에 밀도가 높은 좀 작물이 수확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농사 배우기를 옛날 할머니들한테 배웠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씨앗이라든지 혹은 비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외부로부터 들이지 않고 자체적으로 순환하면서 농사를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순환했다는 게 씨앗도 이어서 받아서 채종했다 그러죠. 그렇게 해서 짓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똥이나 오줌 이런 것들을 그냥 쓰레기로 버리는 게 아니라 그걸 흙으로 다 돌리는, 퇴비를 만드는 농사를 했던 거죠. 그렇게 농사지은 작물들을 가지고 와서 소비자들한테 권하는 그런 시장이 마르쉐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마르쉐는 그거에 또 부응해서 소비자들도 그것을 이해하면서 구입해 주시고 이러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처음에는 일반 손님으로 마르쉐 시장에 오게 됐는데요. 손님으로 오다 보니까 이런 농부님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계속 인스타를 보다 보니까 자원활동가를 뽑게 돼서 그래서 우연치 않게 한번 참여하게 됐는데 하면서 또 느낄 수 있는 그런 또 다른 매력이 있어서 계속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꾸준하게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전에 여기서 워크숍을 한번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풀들과 함께 공존하는 수업을 한번 해주신 농부님이 계세요. 보통 농사할 때 잡초는 다 뽑거나 아니면 제거를 하시거나 그러시는데 그거를 그대로 두고 같이 공존하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그런 강연이었어서 되게 처음에 새롭고 좀 신선한 충격이었던 그런 가장 기억에 남는 강의 중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 농작물을 기르신 농부님들과 직접 만날 수 있는 그런 자리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자리가 되게 소중하게 느껴졌고 돈과 돈으로 이루어지는 화폐 거래가 아니라 그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 안에 있는 것 같았어요. 이 앞치마를 입고 있으면 되게 농부님들이 뭐라도 하나 더 챙겨주고 싶어서 막 부르시고 이런 게 느껴지거든요. 시장에 자주 나오다 보니까 손님들의 얼굴이 좀 익숙해지는데 되게 자주 오시는 손님들이 보여요. 그러면 그 손님들이랑 농부님들이랑도 뭔가 그렇게 만들어지는 그런 관계가 옆에서 막 보이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런 관계들이 참 소중하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 지금 이 유통 시스템에 내놓을 수 없는 그런 작물들을 기르시는 농부님들이 나와서 뭔가 손님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판로를 이렇게 만들어준다는 것 자체가 전 너무 그게 좋았고 그래서 이 시장이 되게 저한테 소중한 것 같아요. 다시 살린 부스는 지금 이렇게 보시다시피 그 손님들이 물건을 사시고 규모에 맞춰서 종이봉투나 아니면 신문지 같은 걸 찾아서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곳인데요. 손님들이 종이봉투나 뭐 보냉팩이나 신문지 같은 거를 모아서 가져다 주시면 그거를 잘 정리해서 필요한 사람에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곳입니다. 지구농부 전시는 저희 이제 농부님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 달의 테마와 연결이 되는 전시들인데요. 뿌리, 씨앗, 풀, 식물의 생장을 주제로 하는 전시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전시에 참여를 했어요. 작년부터 토마토와 땅콩을 같이 심어보는 그 실험을 해보고 있는데요. 저희는 농장이 작기 때문에 섞어 심을 때 공간 활용이 좋은 것 같더라고요. 토마토는 위로 크게 크고 땅콩은 바닥으로 크기 때문에 공간적인 활용하기가 좋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밀원마다 좀 다양한 꿀을 좀 알려나가기 위해서 그 시기별로 이렇게 적재적소하게 벌들과 이동하면서 그 밀원에서 가져오는 꿀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벌과 곤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생태계를 좀 더 직관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끔 인간은 작고 자연은 위대하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자 약간의 그 미니어처 전시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약초갱이. 네, 고맙습니다. 모종판에서 네. 모종 뺄 때 그냥 네. 뽑으면 뿌리하고 분리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요걸 꼭 찍으면 그냥 쏙쏙 빠지거든요. 뿌리랑 분리 없이. 분리 없이 그냥 잘 빠지고. 아주 유용한 도구네요. 지금 이번에 처음으로 지구농부 전시를 맡았는데 전시의 주제가 농부의 도구예요. 여기 보시면은 뭐 낫과 호미, 그다음에 농부들의 어떤 신체적인 고단함을 덜어주는 예초기 같은 재미있는 도구들이 나와 있어요. 지구농부 시장에서는 지구농부를 응원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같이 운영이 되는데요. 지구농부를 응원하는 요리사분들이 음식물 쓰레기가 남겨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제철 채소와 자투리 채소를 활용해서 끝까지 이제 음식을 잘 먹을 수 있도록 요리법을 알려주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채소의 색깔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여기 앞에 있는 것들이 다 채소로 만든. 내가 싫어하는 채소가 있다. 무슨 채소 싫어해? 토마토요. 토마토? 배추? 배추? 5가지 색을 다 한번 퍼본 다음에 냄새도 맡아보고 그냥 손으로 찍어도 되고. 맛은 어때요? 그럴 수 있어요. 맛있어요?
이거요? 토마토. 노란색. 다른 거는 그럼 콩이 맛있어? 코로나 때문에 시장을 열 수가 없었잖아요. 정말 이 좋은 시장이 문을 닫을 수 있겠다는 위기감을 느꼈어요. 우리가 문을 닫았을 때 마르쉐의 이 작은 생산자들은 도대체 어디를 갈 수 있을까? 그 파타고니아 찾아갔어요. 그 찾아갔던 이유가 파도가 칠 때 난 서핑을 한다 그 책이 있었잖아요. 그 책을 봤는데 이 파타고니아가 아웃도어 기업이 아니라 그 세상을 바꾸려는 기업인 거예요. 이분들이 농업에 대한 엄청난 조예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 재생 유기농업이라는 게 정말 기후위기 시대 때 토양 회복을 통해서 농업의 어떤 새로운 비전이 될 수 있겠더라고요. 이런 기업이라면 마르쉐에 관심을 갖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정말 무턱대고 파타고니아를 찾아가서 마르쉐는 이런 곳이고 이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왔던 것 같아요. 파타고니아 환경팀은 파타고니아 미국 본사하고 전 세계 지사에 모두 있는 팀이고요. 그 나라의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서 캠페인 진행이나 기획이나 환경단체 지원이나 마르쉐 시장 지원 같은 그런 어떤 농업 쪽까지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환경 문제에 연대하고 해결에 기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파타고니아에서 농업이 지구환경 위기, 특히 기후 문제 해결을 위해서 되게 중요한 수단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뭐 다양한 농법이 있지만 토양을 고려하는 그런 우리나라의 뭐 자연농, 그리고 저희는 지금 뭐 지구농법, 뭐 지구농부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흙의 건강성을 회복해서 아니면 어떤 작물의 전환이나 농법의 어떤 변화를 통해서 토양 속으로 흡수하는 탄소를 늘리는 그런 농법이에요. 그리고 뭐 배출된 탄소도 줄이고, 그런 농법들의 확산이 저희한테는 또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서 그런 것들을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소개하고 전달할 수 있을까 이제 고민하던 중에 이제 마르쉐를 찾아가서 이제 인사를 나누고 이야기를 하면서 함께 이 농업이 기후위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 되게 중요한 방법이다,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알려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뜻을 모아서 벌써 한 2년, 3년 됐죠. 저희가 시장을 계속 이제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자연재배를 하는 농부들의 현장을 저희가 둘러보고 지구농부 여행을 하고 채소지를 기록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파타고니아 덕분에 사실은 저희도 더 공부하고 함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이 앞에 작은 정원이 있는데 원래 잔디밭 정원이었거든요. 근데 거기 한 절반 정도를 밭으로 만들어서 그런 지구농법으로 농사를 짓게 하자.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한 8명 정도가 신청을 했어요. 내가 해보겠다고. 한 반평? 한 평도 안 되고 한 반평 정도 될 거예요. 그걸 이제 분양해 줬습니다. 지금 여름이라 엄청나게 뭔가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자라고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러고 바질 페스트도 해 먹어서 직원도 나눠줬고요. 어저께도 어떤 직원분이 바구니를 가지고 와서 유기농 토마토를 엄청 많이 따갔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자기가 직접 작물을 길러보고 재배하고 그걸 따서 수확해서 먹어보고 이렇게 하니까 직원분들이 이 농업에 대한 이해가 훨씬 더 깊어졌습니다. 유기농사를 지을 때 종종 고립되거나 외로운 경우가 많이 종종 있는데 어쨌거나 이런 장이 있고 어쩌면 무대가 또 있어서 사람들하고 호흡하고 만나고 또 소비자한테는 또 농장에서 기른 채소들 또 전할 수 있고 순환이 되고 소통이 좀 되는 것 같아서 좀 저에게는 그런 존재가 아닌가. 여기 오면 좋아요. 일단 왜 좋냐면 시골에서 같이 농사를 짓고 있으면 혀를 차는 소리가 제 귀까지 들리거든요. 너 그렇게 해서 안 된다. 근데 여기 오면 다 그러니까 나만 그런 건 아니다 라는 어떤 위안, 그리고 이걸 찾아주는 사람이 이렇게 거리를 뭉텅이로 돌아다닌다는 거에 대한 희열, 그런 게 있습니다. 마르쉐 지구농부 시장 통해서 뭐 관련한 정보들도 좀 접하고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지금 퍼머컬처를 좀 공부를 하고 있는데 뭐 그런 걸 접하게 된 계기도 이런 마르쉐 농부 시장 때문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농사 짓는 농부들도 중요하지만 그 가치를 알아주는 소비자들 때문에 이렇게 끌어온다고 생각하거든요. 마르쉐 시장은 그 소비자 속으로 제가 들어오는 느낌이라서 좋았어요. 조금은 보편적이지 않은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이 사실 대량으로 농사를 보통 안 하세요. 소규모다 보니까 판로가 마땅치 않은데 이런 시장들이 생겨서 지구 농사를 짓고자 하는 분들이 처음에 좀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발판 되는 것 같아서 의미가 크고, 좀 이런 시장을 보고 다른 곳에서도 이런 농부들을 응원하는 자리들이 많이 생기면 좋겠습니다. 감동이 있죠. 일단은
이런 시장을 계속해서 꾸려오신 마르쉐 관계자분들께서 대단히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렇게 많은 출점하시는 농부님들, 그리고 뭐 다양한 분야에서 계신 분들, 그리고 또 거기에 이제 계속 장 보러 오시는 그런 일반 시민분들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감동이 있고, 이런 시장이 더 활성화될 수 있게, 더 나아가서는 여기에 출점하고 계신 농부님들에게도 어떤 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게 파타고니아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저는 그런 고민을 시장에 가면 항상 같이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자연 친화적인 방식으로 재배한 먹거리들이 생산될 수 있다, 그리고 당신 소비자들에게 전해질 수 있다, 이런 가능성들을 하나씩 보여주는 게 지구농부 프로젝트의 가장 큰 취지고, 저희가 지구농부 시장을 여는 의미라고 생각해요. 좋아하는 농부님들 뵙고 맛있는 요리 먹고 할 수 있게 계속 이 자리에 있어주면 좋겠어요.